추운데 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야? 술 취한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자.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다니까. 괜히 엮이면 귀찮아져. 12월의 추운 오후였어요. 하얀 입김이 골목을 가득 메우는 가운데 작은 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주워 다니던 12살 민지가 골목 모퉁이에서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민지의 손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고 손수레에는 하루 종일 모은 골판지와 신문지들이 가득했어요. 노인은 낡은 코트를 입고 길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갔지만 민지는 달랐어요. 손수레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는 작은 손으로 노인의 어깨를 가만히 흔들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하지만 초점이 맞지 않은 채 중얼거렸죠. 어디가? 집이 어디지? 민지의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하지만 노인은 다시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119를 부를까? 하지만 휴대폰도 없었어요. 그때 민지는 주머니 속 돈을 만져봤어요. 오늘 하루 종일 폐지를 주우며 모은 돈과 할머니가 주신 용돈까지 합쳐서 딱 10,000원이었어요. 오늘 저녁거리를 사려고 아껴둔 소중한 돈이었죠. 민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고민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노인의 파래진 입술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 아저씨. 민지가 지나가던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다행히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병원까지 부탁드려요. 이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택시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꼬마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이 할아버지는 내 가족이야?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택시기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민지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는 노인을 택시에 태워주었어요. 기사도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거든요. 이 작은 소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던 거죠. 병원까지 가는 동안 민지는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금방 병원 도착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노인은 희미하게 민지를 바라봤어요. 어린 소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는지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택시 요금은 정확히 9,800원이었어요. 민지는 주머니에서 마지막 돈을 꺼내 택시 기사에게 건넸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어요. 할아버지 빨리 병원에 들어가셔야 해요. 택시 기사는 깜짝 놀랐어요.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낯선 노인을 위해 쓴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꼬마야, 이게 내 전부인 것 같은데 괜찮겠어?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나으시면 돼요? 그 순간 택시기사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병원 직원들이 노인을 응급실로 옮겨갔고 민지는 빈손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수레를 끌며 걷는 발걸음에는 묘한 가벼움이 있었어요. 그 순간 민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돈은 다 떨어졌지만 뭔가 뿌듯한 기분이었거든요. 물론 할머니께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는 막막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민지는 전혀 몰랐어요. 자신이 구한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작은 선행이 어떤 엄청난 기적을 불러올지 말이에요. 민지가 빈 손수레를 끌고 쪽방촌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은 한편으로는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할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쪽방촌은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곳이었어요. 복도는 너무 좁아서 두 사람이 지나가려면 몸을 비껴야 했고 천장에서는 습기 때문에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죠. 민지와 할머니가 사는 방은 3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어요. 할머니,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낡은 라디오 앞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이름은 정하였어요. 6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지를 위해 틈틈이 일을 하셨죠. 어머, 우리 민지 왔구나. 오늘은 어땠어? 많이 춥지 않았어.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지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할머니, 그게... 민지가 머뭇거리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민지의 빈 주머니를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죠. 민지야, 오늘 번 돈은 어디 갔니? 폐지도 안 팔고 왔네? 민지는 깊게 숨을 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한 것부터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간 일까지 모든 걸 말했죠. 할머니,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할머니는 민지의 착한 마음을 대견해 하시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 민지, 참 착하구나.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기셨어? 하얀 머리에 키가 좀 크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정말 신기한 게 있었어요. 민지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반지를 끼고 계셨는데 할머니가 끼고 계신 반지랑 똑같았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뜨개질하던 손이 멈췄고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죠. 뭐라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낡은 은반지를 내려다봤죠. 60년 동안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는 그 반지를 말이에요. 네, 정말 똑같았어요. 은반지인데 조그만 하트 모양이 새겨져 있던. 민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할머니가 벌떡 일어섰어요.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지야, 정말 확실하니? 정말 똑같은 반지였어? 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라도?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의 반지를 바라보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거든요. 이 반지는 45년 전 할머니의 첫사랑인 준호 씨가 선물해 준 거였어요. 그때 준호 씨도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죠. 둘만의 약속의 증표였던 거예요. 다음 생에서도 꼭 다시 만나자. 이 반지가 우리를 이어줄 거야. 그게 헤어질 때 준호 씨가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할머니는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장롱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가득한 상자를 꺼냈어요. 할머니, 그게 뭐예요? 민지야, 할머니가 숨겨왔던 이야기가 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중 가장 위에 있던 사진에는 젊은 남녀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어요. 이분이 할머니의 첫사랑이셨단다. 준호 씨라는 분이야? 민지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할머니, 이분이 오늘 제가 도와드린 할아버지와 정말 닮았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5년 만에 다시 듣는 준호 씨의 소식이었거든요. 설마 정말 준호 씨일까?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죠.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민지 덕분에 45년 만에 소식을 듣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자신의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아니다. 민지야. 할머니는 괜찮단다. 그저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서 그래? 그날 저녁, 민지와 할머니는 라면 한 개를 나눠 먹었어요. 돈이 떨어져서 그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음식보다도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밤이 되자 민지는 금세 잠들었어요. 하루 종일 고생해서 너무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다시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젊은 시절의 준호 씨와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였어요. 준호 씨, 정말 당신이에요? 할머니가 반지를 만지며 속삭였어요. 이 반지가 정말 45년 만에 둘을 다시 이어주는 걸까요? 만약 정말 내가 맞다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창밖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 모를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렇게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민지의 작은 선행이 어떤 놀라운 운명의 실을 건드린 건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채로요. 그날 밤 할머니는 정말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민지가 곤히 잠든 옆에서 할머니는 45년 전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979년 그때 정아는 20살이었어요. 지금의 쪽방촌이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남동생을 위해 서울에 있는 부잣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집의 맏아들이 바로 준호 씨였습니다. 처음 만난 건 봄날이었어요. 정아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대학에서 돌아온 준호 씨가 대문으로 들어왔죠.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늘 책을 손에 들고 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도련님. 정아가 공손히 인사를 드렸을 때 준호 씨는 다른 집 아들들과는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정아 씨라고 하시죠? 늘 고생이 많으시네요. 도련님이 하인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아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 후로 준호 씨는 종종 정아와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정아 씨는 책을 좋아하시나요? 어느 날 준호 씨가 물었어요. 정아는 부끄럽게 고개를 저었죠. 배우지 못해서 글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시간 날 때마다요. 그렇게 시작된 글 공부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준호 씨는 정아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쉬운 시도 읽어 주었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정아가 애국가를 처음 읽었을 때 준호 씨의 눈에는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정아 씨는 정말 똑똑하세요. 그 말에 정아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평생 머슴년, 식모년이라는 말만 들어왔는데 누군가 자신을 똑똑하다고 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두 사람의 감정은 점점 깊어져 갔죠. 하지만 신분의 차이는 엄연했어요. 준호 씨는 명문대 학생이었고 정아는 시골에서 온 식모였으니까요. 정아야. 어느 여름 저녁, 준호 씨가 처음으로 정아를 이름으로 불렀어요. 마당의 우물가에서 둘만 있을 때였죠. 도련님. 나도 그냥 준호 씨라고 불러줘. 우리가 뭐 남인가? 정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행복했죠. 그럼 준호 씨. 응, 그렇게 불러줘. 그날 밤 준호 씨는 정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거 받아줘. 상자 안에는 작고 소박한 은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조그만 하트가 새겨진 예쁜 반지였죠. 도련님, 이건 너무... 나도 똑같은 거 끼고 있어? 우리만의 약속이야. 준호 씨가 자신의 손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똑같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정아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신분이 다르고 집안이 반대해도 언젠가는 꼭 너와 결혼하고 싶어.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준호 씨, 저도 준호 씨를 사랑해요. 그 여름은 정말 행복했어요. 몰래 만나서 손을 잡고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죠. 우리 결혼하면 작은 집에서라도 행복하게 살자. 아이들도 낳고 말이야. 네, 준호 씨,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준호 씨 부모님이 허락하실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가을이 되자 준호 씨의 어머니가 정아와 준호 씨의 관계를 알게 되었거든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준호 씨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정아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죠. 도련님과는 정말 순수한 사이입니다. 제발, 순수한 사이라고. 웃기지 마라. 내가 우리 준호를 꿰었겠지? 그날 밤, 준호 씨가 정아를 몰래 찾아왔어요. 둘 다 눈물범벅이었죠. 정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 씨, 저는 괜찮아요. 준호 씨가 힘들어 하시는 게 더 마음 아파요.
어머니가 너무 화나셨어. 아버지까지 나서시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준호 씨의 집안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아버지의 결정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죠. 준호 씨, 그냥 포기해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준호 씨가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준호 씨의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정아를 불러냈어요. 이 돈을 받고 우리 준호 앞에서 사라져라. 큰 봉투를 내밀며 준호 씨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정아는 돈을 받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만남은 정말 아팠어요. 정아가 짐을 싸서 떠나는 날, 준호 씨가 뒷문으로 나와 있었어요. 정아야, 이게 끝은 아니야. 내가 꼭 너를 찾을게. 준호 씨, 저를 잊어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절대 못 잊어. 나는 평생 너만 사랑할 거야. 준호 씨가 정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반지가 끼워진 손을 말이에요. 이 반지만은 절대 빼지 마.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준호 씨도요. 약속이에요. 다음 생에서라도 꼭 다시 만나자. 이 반지가 우리를 이어줄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정아는 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고 준호 씨와는 영영 만날 수 없었죠. 몇 년 후 정아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이었지만 준호 씨처럼 가슴 뛰는 사랑은 아니었죠. 그래도 딸을 낳고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세월이 흘러 딸이 결혼하고 민지를 낳았어요. 그 작고 소중한 손녀가 정아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얼마 후 딸마저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거든요. 정아는 정말 절망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그때 어린 민지가 정아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요. 이 아이만은 꼭 잘 키워야지.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지. 그래서 정아는 민지를 위해 쭉방촌까지 와서 살게 된 거였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민지를 사랑으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준호 씨에 대한 그리움은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45년이 지나도록 그 반지를 빼지 않았던 이유였죠. 그런데 이제 60년 만에 준호의 소식을 듣게 되다니 정아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정말 준호일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할머니는 반지를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45년 전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걸까요? 준호 씨, 저는 이제 너무 늙고 초라해졌어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45년 전 그 여름밤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민지의 작은 선행이 이런 놀라운 인연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운명이란 정말 신기한 거였어요. 한편 민지가 구해준 그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을지병원 응급실은 그날 밤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쓰러진 노인을 침대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혈압 90에 60, 맥박 약간 불규칙해요. 간호사가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며 의사에게 보고했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저체온증 초기 단계 같은데 따뜻하게 해드리고 수액부터 시작합시다. 담당 의사인 김태호 원장이 차분하게 지시했어요. 그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베테랑이었거든요. 노인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가끔씩 눈을 뜨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고 중얼거리는 말들도 알아들을 수 없었죠. 어디, 집이, 정하야. 간호사들이 귀를 기울였지만 그 외에는 명확한 말을 하지 못했어요. 신원 확인이 안 되네요. 지갑이나 신분증 같은 건 없나요? 김 원장이 물었어요. 간호사가 노인의 옷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외투만 입고 계셨나 봐요. 그럼 일단 무연고 환자로 처리하고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혹시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인을 구해준 그 어린 소녀가 얼마나 큰 선행을 한 건지 의료진들은 금세 알 수 있었어요. 원장님,
이분 정말 위험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맞아요. 그 꼬마가 정말 생명을 구한 거네요.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받은 노인의 상태는 점점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의식도 조금씩 맑아졌죠. 새벽이 되자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이번에는 초점이 맞았어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목소리도 훨씬 또렷해졌어요. 김 원장이 다가와서 상냥하게 말했어요. 병원이에요. 길에서 쓰러지셨다가 한 어린 학생이 구해주셨어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 그랬군요. 머리가 조금 아프긴 하지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간호사가 급히 말려봤지만 노인은 의외로 멀쩡해 보였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연락할 가족분이 계신가요? 김 원장이 물었을 때 노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저는 노인이 머리를 감싸주며 기억을 되짚어 보려 했어요. 하지만 뭔가 흐릿했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몇 분이 지나자 노인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 저는 박준호입니다. 강남구에 살고 있어요. 좋아요. 전화번호나 주소를 기억하세요? 준호가 천천히 자신의 정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바로 확인해 봤죠. 원장님, 이상해요. 이 주소가 정말 고급 주택가인데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간호사가 작게 속삭였어요. 준호의 차림새와 그가 말한 주소가 너무 안 맞았거든요. 김 원장이 준호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낡은 코트 안에 입은 옷들은 비싸 보였어요. 그리고 손에 끼고 있는 반지도 예사롭지 않았죠. 혹시 산책 나가셨다가 길을 잃으신 건 아닌가요? 아, 맞아요. 오늘 오후에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머리가 어지러워서 준호가 기억을 되짚어가며 말했어요. 집에 가족분이 계실 텐데 많이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 연락드려야겠네요. 간호사가 준호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아버지세요? 안녕하세요. 을지병원 응급실입니다. 박준호라는 분의 보호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금 괜찮으세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정말 다급했어요. 아들인 것 같았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세요. 길에서 쓰러지셨다가 한 학생이 구해주셨어요. 지금은 의식도 명료하시고, 아, 정말 다행이네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김 원장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아드님이 곧 오신대요.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학생이 구해주셨는지? 준호가 눈을 감고 생각해봤어요. 희미하게나마 기억이 났어요. 작은 소녀였어요. 정말 어린 손이 차가웠는데 따뜻하게 잡아주더라고요. 그 학생이 택시비까지 내고 갔다던데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 어린아이가 저 같은 늙은이를 위해 준호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택시 기사분이 연락처를 남기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원장이 친절하게 말해줬어요. 1시간 후 병원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죠. 박준호의 아들인 박성민이었어요. 아버지. 성민이 응급실로 뛰어들어와 준호를 꼭 껴안았어요. 아버지, 정말 걱정했어요. 갑자기 안 계셔서 온 동네를 다 뒤졌거든요. 미안하다. 성민아. 산책 나갔다가 길을 잃었네. 치매 초기 증상 같으니까 앞으로는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성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김 원장이 성민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정말 다행인 게 어린 학생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체온증이 심해질 수 있었거든요.
어린 학생이요. 성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12살 정도 되는 여학생인데 자기 용돈까지 써서 택시비를 냈다고 해요. 정말요? 요즘 그런 아이가 있다니. 성민도 감동받았어요. 평소 사회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그였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그 아이를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택시 기사분 연락처가 있으니까 내일 연락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호가 퇴원 준비를 하는 동안 성민은 병원비를 정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스크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병원비는 이미 택시 기사분이 선불로 내고 가셨어요. 네. 택시 기사가요? 네. 그 학생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자기가 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민의 마음이 더욱 뭉클해졌어요. 한 아이의 선행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인 거였죠.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셨네요. 그러게 말이야.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 준호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내려다봤죠. 45년 전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했던 그 반지. 오늘 이 작은 기적이 혹시 그 약속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준호는 알 수 없는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성민아, 내일 그 아이를 꼭 찾아보자.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 네, 아버지. 그 아이 덕분에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부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집에서는 서로 다른 마음으로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5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운명적인 재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걸 아직은 아무도 모른 채로요. 다음 날 아침, 성민은 일찍 일어나 택시기사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부터 마음에 걸렸던 그 어린 학생을 꼭 찾고 싶었거든요. 여보세요? 어제 저희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다 주신 기사님이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신가요? 택시 기사 김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네, 다행히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학생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연락처나 주소를 아시나요? 김철수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는 것도 조심스러웠거든요. 그게 직접 연락처는 모르겠고요. 그 아이가 사는 동네 정도는 알아요. 쪽방촌 쪽인데, 쪽방촌이요? 성민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의 아이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남을 위해 썼다니 더욱 감동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까요? 저도 그 아이가 궁금했거든요. 정말 특별한 아이 같아서요. 그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세요? 오늘 오후에 시간 낼게요. 저도 그 아이 안부가 궁금해서요. 한편 그 시각 쪽방촌에서는 민지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제 일은 이미 잊은 듯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어젯밤 한잠도 못 잤거든요. 민지가 학교에 간 후 할머니는 다시 그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45년 전 준호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겼죠. 정말 그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그리워해서 착각하는 걸까?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어요. 45년이나 지났는데 정말 우연히 다시 만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때였어요. 쪽방촌 어딘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에 왜 이런 좋은 차가? 누가 우리 동네에 이런 차를 몰고 왔지? 이웃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정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차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내렸어요. 성민과 김철수 씨였죠. 여기가 맞나요? 네, 이 골목 안쪽에 살아요. 그런데 정확한 집은 모르겠네요. 김철수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제 그 아이를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어보시죠. 성민이 근처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제 할아버지를 병원에 데려다 준 아이 아세요? 12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인데, 아, 민지 말씀이세요? 그 아이 또 무슨 좋은 일 했나 보네. 여기 살아요.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사는 건물을 가리켰어요. 몇 호에 사는지 아세요? 2층 끝방이에요. 할머니랑 둘이 살거든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로 향했어요. 김철수 씨도 따라갔죠? 그런데 계단을 오르는 성민의 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건물의 낡은 모습과 좁은 복도를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사는 아이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남을 위해 쓴 거였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네요. 성민이 중얼거렸어요. 2층에 도착해서 끝방 문을 찾았어요. 문패에는 정하라고 적혀 있었죠. 성민이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민지라는 아이가 여기 사나요? 문 안에서 할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저는 어제 민지가 도와준 할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죠. 민지는 학교에 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이 사람이 정말 준호 씨의 아들일까 봐 두려웠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조금 기다려도 될까요? 정말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서요. 성민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성민과 김철수 씨가 작은 방 안으로 들어왔죠. 방 안은 정말 작았어요.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앉으세요. 차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야말로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성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자세히 보니 뭔가 고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비록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품위가 있어 보였거든요. 민지 할머니시죠? 정말 좋은 아이를 키우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 할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네, 다행히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민지가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철수 씨가 대신 대답했어요. 그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저희 아버지신데요. 성함은 박준호고 올해 69살이세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박준호. 정말 그 사람이었어요. 혹시 그분이 반지를 끼고 계시나요? 작은 하트가 새겨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성민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아버지가 항상 끼고 계시는 반지가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준호 씨였어요. 45년 만에 소식을 듣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분과 저는 오래전에 아는 사이였어요. 네. 정말요? 성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45년 전에 잠깐 인연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 차마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정말 운명이네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김철수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성민도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혹시 할머니 성함이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정말 성민의 눈도 촉촉해졌어요. 아버지가 평생 찾던 그 사람이 바로 민지의 할머니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찾으시던 분이 정아 할머니세요. 정말 그 준호 씨가 맞나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아요. 아버지도 할머니를 정말 그리워하세요. 그 순간 방 안에는 감동적인 정적이 흘렀어요. 4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운명이 다시 두 사람을 이어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은 12살 민지의 작은 선행이었어요. 민지가 정말 기적을 만들어낸 거네요. 성민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준호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45년이나 지났는데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할머니, 아버지와 만나보실래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하지만 45년을 그리워한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어요. 네, 만나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운명적인 재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 앞에는 여전히 그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민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계단을 올라갔죠. 할머니,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민지는 깜짝 놀랐어요. 집안에 낯선 아저씨 두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누구세요? 민지가 수줍게 물었어요. 성민이 일어나서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눈앞에 선 작은 소녀를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아이가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준 거였어요. 민지야,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성민이 무릎을 꿇고 민지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내가 도와준 할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민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정말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내 덕분에 완전히 나으셨어. 정말 고마워. 성민이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찬 손이었지만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민지야, 할머니랑 얘기가 있는데. 할머니가 민지를 불러앉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45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단다. 민지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머니의 연애 이야기라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집안 사정으로 헤어져야 했어? 그분이 내가 어제 도와준 그 할아버지야. 진짜요. 세상에. 민지가 입을 벌리고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분들이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보라고 하시는데, 민지야, 어떻게 생각하니? 할머니가 민지의 의견을 물었어요. 민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만나보세요. 할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워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늙고 초라해졌어.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세요. 민지의 순수한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성민이 할머니께 정중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할머니가 망설였어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거든요. 할머니, 괜찮아요. 아버지도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철수 씨도 거들었어요. 할머니, 민지도 함께 가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민지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와, 정말요? 저도 갈 수 있어요? 민지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물론이지, 너도 주인공이잖아. 성민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45년을 기다린 마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잠깐만요. 옷이라도 갈아입고. 할머니, 그대로도 충분히 예쁘세요. 민지가 할머니를 격려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장롱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45년 만의 재회인데 최선을 다해 단장하고 싶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 나를 알아볼까? 민지가 할머니 뒤로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정말 예뻐요. 30분 후, 네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어요. 할머니와 민지는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에 조금 긴장했지만 성민이 친절하게 배려해줘서 금세 편해졌어요. 할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민지가 궁금해했어요. 강남에 있어? 집이 좀 클 거야. 놀라지 마. 성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차가 달리는 동안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 시내의 변화한 모습들이 신기했지만 마음은 온통 준호 씨 생각뿐이었어요. 할머니, 떨려요. 민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응, 조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민지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1시간 후, 차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큰 대문이 있는 2층 양옥집이었죠. 와, 진짜 크다. 민지가 감탄했어요. 민지야, 들어가자. 성민이 대문을 열어주었어요. 현관을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어요.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예쁜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죠. 그때였어요. 안쪽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얀 머리에 키가 큰, 단정한 모습의 노인이었어요. 바로 준호 씨였죠.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준호 씨도 현관에 서 있는 할머니를 보는 순간 몸이 굳어졌어요. 정하야. 준호 씨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준호 씨. 할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45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과 흰머리가 있었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어요. 민지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서 왠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것이 정말 특별한 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정아 할머니세요. 민지의 할머니. 성민이 조심스럽게 소개했어요. 준호 씨가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보았죠. 그 손에는 여전히 45년 전 자신이 선물한 그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정하야, 반지를 아직도 끼고 있구나.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약속했잖아요. 절대 빼지 말라고. 할머니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도 여전히 끼고 있어? 준호 씨가 자신의 손을 보여주었어요. 똑같은 반지가 그대로 있었죠. 민지가 두 할아버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와, 정말 영화 같아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지의 순수한 반응이 긴장된 분위기를 한순간에 풀어준 거였죠. 민지야, 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정말 고마워. 준호 씨가 민지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할아버지도 괜찮으셨나요? 어제 정말 걱정했어요. 응, 내 덕분에 완전히 나았어. 그런데 민지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있어? 준호 씨가 성민에게 뭔가 신호를 보냈어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다가 큰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민지야, 이건 할아버지 마음이야. 받아줄래? 저는 괜찮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민지가 손을 흔들며 사양했어요. 아니야. 내가 써야 할 돈이야. 학용품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머니가 민지에게 말했어요. 민지야, 할아버지 마음이니까 받아. 결국 민지는 고맙게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돈을 할머니를 위해 쓰겠다고 다짐했어요. 할머니, 정아 할머니도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많아요. 준호 씨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드디어 45년 만의 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은 민지의 1만 원이었어요. 정말 꿈 같아요.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나도 그래?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 준호 씨도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민지는 이 모든 상황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런 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으니까요. 따뜻한 거실에서 45년의 공백을 메우는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성민은 민지와 할머니를 자신의 회사로 초대했어요. 아버지를 구해준 민지를 직원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와, 빌딩이 정말 높아요. 민지가 고개를 젖혀 성민의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어요. 63층짜리 초고층 빌딩이었거든요. 민지야, 들어가자. 오늘은 우리가 VIP야. 성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민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거대한 샹들리에까지 마치 궁전 같았거든요. 할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그러게 말이야. 참 대단하구나. 할머니도 놀라워했어요. 준호 씨의 아들이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 사장실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지는 계속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며 신기해했죠. 30층이면 정말 높겠다. 응, 창밖 풍경이 정말 예뻐. 조금 있으면 볼 수 있어? 성민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사장실에 도착하자 성민이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부장님들과 과장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여러분, 잠깐 시간 내주세요. 특별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성민이 직원들 앞에서 말했어요. 이분은 정아 할머니시고 여기 민지는 할머니의 손녀예요. 직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갑자기 왜 이런 분들을 소개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지셨을 때 민지가 구해주셨어요. 정말요? 한 직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민지는 자신의 전 재산인 10,000원을 써서 저희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이 민지를 바라보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아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의 45년 전 첫사랑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직원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민지의 작은 선행이 45년간 헤어져 있던 두 분을 다시 만나게 해드린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직원들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민지야, 앞으로 나와봐. 성민이 민지를 앞으로 불렀어요. 민지는 부끄러워하며 앞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많은 어른들 앞에 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민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김 부장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사장님, 그런데 민지는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요즘 아이들은 보통 성민이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지야, 직접 말해볼래? 그때 왜 할아버지를 도와주었는지?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너무 추워 보였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고. 돈이 없어도. 이 과장이 물었어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민지의 순수한 대답에 사무실이 숙연해졌어요. 성민이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민지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들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민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홍 차장이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가 조금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라고 가르쳤을 뿐이에요. 하지만 요즘 그런 교육이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도 옳은 일은 해야죠. 민지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도울 줄 아는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성민이 할머니를 칭찬했어요. 그때 성민이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서 민지 장학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장학금이요? 네, 민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아이들을 돕는 장학금이에요. 민지가 깜짝 놀라며 성민을 바라봤어요. 제 이름으로요? 응, 내가 보여준 선행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직원들이 또다시 박수를 쳤어요. 정말 멋진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리고 민지야, 내가 원한다면 우리가 내 학비를 지원해 줄게. 대학까지도. 정말요?
하지만 저는 민지가 당황했어요. 이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거야? 그리고 너 같은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지의 미래가 이렇게 밝아질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할머니, 민지가 먼저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우리가 더 감사해야죠. 성민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박 부장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사장님, 저희도 이런 선행에 동참하고 싶어요. 회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요. 저도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동참 의사를 밝혔어요. 성민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자고요. 민지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민지야, 창밖 풍경 보고 싶지? 성민이 민지를 큰 창문 앞으로 데려갔어요. 30층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작은 자동차들과 개미 같은 사람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강까지. 예뻐요. 정말 높아요. 민지야, 내가 이룬 일이 저 풍경보다 더 아름다워. 성민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민지 옆으로 와서 말했어요. 민지야,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도 대단해요. 45년 동안 사랑을 지켜오신 거잖아요. 민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성민이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민지와 할머니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고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회사도 민지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자고요. 네. 직원들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민지와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이에요. 할머니, 우리 정말 운이 좋네요. 응, 민지야.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이런 복을 받는 거야? 그럼 앞으로도 계속 착하게 살 거예요. 민지의 다짐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민지의 미래는 정말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지의 따뜻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할머니와 준호 씨는 자주 만나며 45년의 공백을 메워나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의 감정이 되살아났죠. 어느 화창한 봄날 준호 씨가 쪽방촌으로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정하야, 집에 있니?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나왔어요. 요즘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준호 씨, 웬 꽃을? 그냥 보고 싶어서. 준호 씨가 수줍게 웃었어요. 70살이 다 된 나이에도 연애하는 마음은 여전히 설레었거든요. 들어오세요. 민지도 곧 학교에서 올 거예요.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하야, 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이제 함께 살면 어떨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준호 씨를 바라봤어요. 함께 살다니. 그게 무슨 결혼 말이야. 45년 늦었지만 그때 못다한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고 싶어. 준호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 그때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왔어요. 할아버지도 오셨네요. 민지는 이제 준호 씨를 친할아버지처럼 편하게 대했어요. 민지야,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네. 할머니가 민지를 불러앉혔어요. 민지야,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결혼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준호 씨가 민지에게 정중하게 물었어요. 민지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정말요? 와, 그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민지도 할아버지의 진짜 손녀가 되는 거야? 좋아요. 정말 좋아요. 민지가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할까?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성민이가 새 집을 마련해 준다고 했어? 우리 셋이 함께 살기 좋은 곳으로. 준호 씨가 설명했어요. 며칠 후 성민은 정말로 아늑한 단독주택을 마련해 주었어요. 쪽방촌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깨끗하고 편안한 집이었죠. 이삿날 민지는 신이 나서 새집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어요. 할머니, 제 방이 정말 커요. 그리고 할머니 방도 넓고. 그럼 할아버지 방은? 할아버지는 할머니랑 같은 방 쓰시는 거 아니에요? 민지의 순수한 말에 할머니와 준호 씨가 얼굴을 붉혔어요. 민지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직 결혼 안 하셨어. 그럼 언제 결혼식 해요? 민지가 궁금해했어요. 준호 씨와 할머니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곧 할 거야. 그때 민지가 들러리 해줄래? 네. 예쁜 드레스 입고 꽃 뿌려줄 거예요. 한 달 후, 정말로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교회에서 진행된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죠. 하얀 한복을 입은 할머니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45년을 기다린 신부의 모습이었죠. 준호 씨도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었는데 젊은 시절 못지않게 멋있어 보였어요. 민지는 예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꽃잎을 뿌리며 앞장서서 걸었어요. 사랑합니다. 정하. 저도 사랑해요. 준호 씨. 두 사람이 서로에게 45년 늦은 사랑을 고백했어요. 결혼 반지를 끼우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성민도 옆에서 지켜보며 뿌듯해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던 사랑을 이룰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김철수 기사님도 초대받아 왔어요. 이 모든 인연의 시작에 함께했던 분이니까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요. 김 기사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새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네요. 민지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양옆에 끼고 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라고 불러야겠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지야, 할아버지가 너무 행복해. 준호 씨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저도요.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생겼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첫 가족 식사를 했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에 둘러앉아서 말이에요. 할아버지, 어떠세요? 할머니 요리 맛있죠? 정말 맛있어. 45년 전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준호 씨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도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할머니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민지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도 그래, 민지야. 내가 있어서 더욱 행복해. 맞아, 민지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니까. 준호 씨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날 밤, 민지는 자신의 새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결혼했다. 정말 예쁜 결혼식이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할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살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할머니도 정말 행복해 보인다. 내가 그때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게 정말 잘한 일 같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 민지가 일기를 다 쓰고 침대에 누웠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민지야, 잘 자. 네, 할머니, 할아버지. 좋은 꿈 꿔. 고마워, 민지야.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어. 준호 씨가 민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문이 닫힌 후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자신의 10,000원이 이런 큰 기적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다는 거였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45년 만에 사랑을 되찾으셨고 자신은 진짜 할아버지를 얻었으니까요.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민지가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을 감았어요. 새로운 가족의 첫날 밤이 이렇게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1년 후,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민지네 새집 마당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고, 작은 텃밭에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키운 채소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학교 다녀왔어요. 민지가 학교에서 뛰어와 현관문을 열었어요. 이제 13살이 된 민지는 예전보다 한층 더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어서 와, 민지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오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오늘 민지 장학금 받을 친구들이 발표됐거든요. 민지가 신나서 말했어요. 성민이 만든 민지 장학금은 이제 많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있었어요. 민지는 그 장학금 선발에도 참여하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직접 추천하고 있었죠. 오늘은 몇 명이나 선발됐니?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10명이요. 그중에 우리 반 수진이도 있어요. 수진이 정말 좋은 친구거든요. 민지가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수진이가 어떤 친구인데? 아빠가 없으시고 엄마가 혼자 키우시는데 수진이가 정말 착해요. 항상 다른 친구들 도와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그럼 정말 좋겠네. 수진이도 민지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는 거구나. 할아버지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할아버지, 전 정말 신기해요. 제가 그때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게 이렇게 많은 친구들한테까지 도움이 될 줄 몰랐거든요. 그게 바로 선행의 힘이야, 민지야.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가 왔지? 할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성민 삼촌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큰 상자를 들고 있었죠. 삼촌. 민지가 뛰어가서 성민을 반겼어요. 이제 민지는 성민을 진짜 삼촌처럼 따랐어요. 민지야,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성민아, 웬 상자를? 준호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특별한 선물이 있어서요. 민지야, 이거 열어봐. 성민이 상자를 민지에게 건넸어요. 민지가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액자가 들어 있었어요. 액자 안에는 민지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2024년 올해의 어린이 선행상 박민지. 와, 이게 뭐예요? 민지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시에서 주는 상이야. 민지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거든. 그래서 특별상을 만들어서 민지에게 주기로 했대. 정말요? 저한테요. 응, 다음 주에 시청에서 시상식이 있어. 시장님이 직접 상을 주신다고 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민지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민지야. 하지만 전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민지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민지의 장점이야. 선행을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거 말이야. 성민이 민지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삼촌,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김 기사님이 택시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대요. 어떤 일? 준호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봉사단체를 만드신대요. 1만 원의 기적 봉사단이라고요. 우와. 민지가 감탄했어요. 민지의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자신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기사님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날 병원비까지 내주셨잖아요.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민지 이야기에 감동받았어. 회사 직원들도 매달 모금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고요. 정말요? 제 이야기 때문에요? 응. 민지의 선행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있어. 좋은 바이러스 말이야. 성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 3명이 둘러앉아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뭔데, 민지야? 제가 받은 장학금이랑 상금 다 모아서 더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지야, 그 돈은 내가 쓰라고 준 거야? 저는 이미 충분해요. 좋은 집에서 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더 필요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민지의 말에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 대견한 아이구나.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잖아요. 받은 만큼 나눠줘야 한다고. 그래, 민지야. 내 마음대로 해. 할아버지가 더 보태줄게. 저도요. 우리 민지가 하고 싶은 일이면 뭐든 도와줄게. 할머니도 민지를 격려했어요. 식사 후 세 사람은 마당에 나가서 함께 산책을 했어요.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 작은 정원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금 행복하세요? 민지가 갑자기 물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나도 그래? 4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준호 씨도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제가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쳤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민지야,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한 건 우연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서남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맞아. 민지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할머니가 민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민지는 일기를 쓰며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1년 전 겨울, 나는 마지막 1만 원으로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다. 그때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다. 할머니는 45년 만에 첫사랑을 되찾으셨고 나는 진짜 할아버지를 얻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어른들도 선행에 동참하게 되었다. 정말 신기하다. 작은 선행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니?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작은 친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일기를 다 쓰고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지가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어요. 거실에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정하야, 정말 꿈 같아. 저도요. 민지 덕분에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다니? 그 아이는 정말 천사야. 우리의 천사. 맞아요. 우리가 정말 잘 키워야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45년을 기다린 사랑이 이제야 완전해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밤이 지나갔습니다. 민지의 1만 원이 만들어낸 기적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친절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선행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지 누가 알겠어요?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고 작은 선행은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민지가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민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